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봐보자고요. 지난주에 했던 게 뭐냐? 부동산 시장. 자, 일단 제일 먼저 볼 게 뭐냐? 요거요. 그러니까 큰 줄기만 좀 봐보자고요. 시장에 대한 종류 두 개 있죠, 그죠? 완전 경쟁 시장과 뭐가 있습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더라. 네, 여러분들은 거기 있는 이 시장, 즉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성립 요건이 4개 있어요. 이 4개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둘 중에 어디 속에 포함됩니까? 네?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불완전 경쟁 시장 속에 포함되어진다. 이런 거 마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특성은 항상 비록 내용이 꽤 많지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서로 비교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부동산 시장은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일반재하고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고 굳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뭐 있냐? 제일 중요한 효율적 시장이란 게 있습니다. 자, 비록 효율적 시장에 대한 설명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얘는 뭐가 중요합니까? 효율적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 기본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했던 대가인 뭐 있습니까? 정상 이윤만 존재할 때가 효율적이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보니까 효율적은 다시 크게 세 가지 구분할 수 있죠. 약성도 있고 중강성도 있고 강성이 있지만 지금은 야채 뭐 있습니까? 약성이냐 중강성이냐 또는 강성이냐 이런 건 큰 의미를 갖지 말라고. 어쨌든 이 모든 시장은 반드시 효율적 시장이니까 그 결과 뭐가 있습니까? 초과인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이 말이 있죠. 여과 과정. 그럼 여과 과정 결국 뭐 있습니까?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죠. 무슨 여가 있습니까? 상향여가 뭐 있습니까? 요 두 개죠. 이 두 개에 대한 구분 기준 아시면 돼요. 자, 구분 기준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 집을 마지막에 누가 가져가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있습니까?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간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상향이고 거꾸로 소득이 낮은 분이 가져간다. 이게 뭐냐? 하향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건물을 하자 보수할래 말래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자 보수했을 때 집값이 주택 가치가 더 크게 뛴다면 이건 뭐예요? 상향이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수선비가 훨씬 더 크다 뭐가 되겠습니까? 하향이죠. 이런 것만 기억하시라고요, 사실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가보니까 중요한 건 뭐가 있는가 하면 입지론. 그죠? 입지는 이 자체가 매년 기본이 한 문제예요. 보통 한 개 또는 두 개가 보통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입지는 이제 크게 용도상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공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공업이란 내용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상업이란 내용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업은 이렇게 정리하시라고요. 공장 하는 목적이 뭐냐? 돈을 벌 목적 아닙니까? 순수익을 더 높여둘 목적이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익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총수익에다가 총 비용을 빼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업 관련돼 있는 이론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냐? 비용이 싼 지역 가겠다. 이게 무슨 이론이죠? 가장 비용이 싸다 해서 최소 비용 이론이지. 거꾸로 수익적인 측면 결국은 이 말 아닙니까? 물건 가격과 판 양을 통해서 결국은 수익을 따져볼 건데 많이 판 적이 결국 뭐 있으면 수익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이론이 뭐 있습니까?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용어 쓰겠죠. 일단 이런 기본 개념만 좀 정리하시라고.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보다도. 자, 그리고 있죠. 이 상업에 대한 이론은 크게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있냐? 중심지 이론. 중심지. 물론 학자가 2명이 있죠. 누구 있습니까? 크리스탈하고 허퍼. 근데 이때 중량은 누가 중요하죠? 크리스탈르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 보시고, 그다음 2번째, 인력 이론 학자가 3명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누구냐? 랠리.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있습니까? 비판하는 사람 누구죠? 허퍼죠, 허퍼. 그래서 허퍼가 있을 것이고, 랠리를 갖다 수정 보완, 약간 보완해 준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이게 컨버스가 있어요. 이를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보니까요, 공간 균배 원리, 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아마 지난주에 했던 요 5개 총 테마가, 그래서 굳이 안에 있는 내용보다 결국은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런 컨트롤 자체는 좀 보시라고. 내용 자체를 갖다. 이런 기본적인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기본 서 있는 내용 보시면서 구체적 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공부할 때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을 지금 암기를 생각하지 말아요. 그건 아무 의미 없으니까. 컨트롤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항상. 자, 그래 보시고, 예, 이제 이번 시간을 건 204페이지입니다. 자, 204페이지 제목이 뭐요? 여러분, 정책이란 말 뜻이 뭐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개론 과목은 제가 강조하지만 분명히 이 지금 하고 있는 개론 뺀 나머지 몽땅 다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마인드하고 이 개론 마인드는 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건 얘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어떤 답이 나오는 거라고. 무작정 암기해서 답이 나오는 사실 아니에요. 자, 일단 정책이란 말 뜻이 뭐냐? 이 말이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개입한다 이거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왜 가만히 있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니까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한다. 이걸 뭐라 하냐? 정책이다라고 쓴댔을 때. 그러면 과연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보니까 문제가 크게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문제인 미시적 문제하고 전반적인 문제인 그것의 문제 크게 두 가지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시란 건 뭐냐? 이런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 법률상에서 부동산이란 뭐라 합니까? 토지와 뭐죠? 정착물이지. 그럼 결국은 첫 번째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 있겠네. 2번째 뭐 있습니까? 예, 정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한다. 이게 뭐냐? 토지 정책이야. 이렇게 연결하시라고. 예? 주택 관련돼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한다. 이게 뭐냐? 주택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리고 그것이란 것은 부동산 전반적인 문제예요. 즉 무슨 말이냐?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기두니까 반드시 초과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초과임 발생한다. 이게 뭐라 하죠? 시장 뭐라 합니까? 실패. 이 실패를 갖다 뭐 있습니까? 수정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할 수 있어요. 이걸 말하냐? 다른 말로 우린 경제적 기능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이런 시장 원리에 따라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장 큰 맹점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은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어지다 보니까 항상 뭐 있습니까? 빈부의 차이 때문에 어떤 분배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배의 문제를 해결한다. 같은 말이 곧 이게 사회적 목표인데요. 이런 목표를 갖다 뭐 있으면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하는 걸 뭐라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여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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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책에서 어떤 책에 있는 내용 자체가 매년 딱 4개 나와. 그리고 두 번째, 공법에 있는 내용이 무조건 한 문이 나옵니다. 한 문제. 그리고 매년 시사성을 갖고 있는 문제 한 문제예요. 이 공법 문제는요, 가장 기본적인 용어 있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도시 계획이라는 이런 개념 같은 게 있죠. 그런 개념이 가끔 나오니까 아마 이제 2차 공부하는 사람이 그냥 이건 거적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시사성은 나중에 제가 지금은 절대 보지 말고 언제 하는가 하면요. 8월달 가면 제가 딱 한 번 정리할까, 한 4개 정도만. 그 4개만 정리하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하실 때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내용 정도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게 훨씬 더 중요합니까? 미십니까? 것입니까?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한 문제예요. 여기에 3개라고.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자, 다시. 중요한 건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토지입니까? 아니면 주택입니까? 예? 훨씬 더 중요한 건 토지가 더 중요해. 자, 한 번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중요합니까? 정책이 중요합니까? 우리 그 책의 제목이 뭐예요? 그 얘가 중요하겠지 뭐. 여기서 한 문제야, 무조건. 문제는 주택은 여기 시험에 안 나와. 왜 그러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얘는 절대 5개 지문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장 실패에 대한 예가 꽤 많습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근데 그 중에 특히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외부 효과란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곧 그게 지역지구제예요. 우리 아마 공법 시험에 배웠던 용도지구제. 자, 일단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요 둘 중에서 한 문제예요, 이게. 이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 나올 게. 그 다음에 정치적 기능에서 보통 뭐 있냐? 2개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집이 없는 분에게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임대주택 정책이 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세귀차, 조세 문제가 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4개 나오게 돼 있어. 이거 이외엔 시험 나올 게 없어. 그럼 특히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단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전체에 있는 제가 틀을 만들어 줬지만 사실 이 틀을 알 필요는 없어요. 없고 단지 뭐 있습니까? 공부하신다면 이렇게 요거 한 문제 이렇게 딱딱 끊어서 보시라고 이렇게. 응? 이렇게 보셔야 돼. 절대 토지 정책이 시험 나오면서 이런 게 짐승이 같이 들어올 수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토지 정책이 했는데 이게 딱 들어온다. 이건 마침 뭐 있어. 내가 현재 영어 시험 치고 있는데 수학 문제 들어왔어. 그 말 되겠냐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걸 각각을 분리해서 공부하셔야 돼.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는가 하면요. 절대 이 개론 과목은 항상 각각의 파트에 딱딱 구분되게 돼 있어. 근데 만약에 공부하실 때 이 전체를 통으로 공부하면 가장 큰 맹점이 뭐 있습니까? 한 개를 모르면 이 전체를 다 포기한다고. 왜? 전체를 다 모르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딱딱 분리시면요. 가장 큰 장점이 뭐 있습니까? 특정한 파트를 모르겠어. 그럼 걔만 싹 빼버리라고. 그것만 그냥 빼버리면 뭐 있습니다. 나머지 그냥 이렇게 분리해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이런 건 내가 알 것 같아. 알 것 같으면 철저히 이건 내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확인하게 뭐 이게 내가 안다 모르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아는 건 철저히 내 걸 만들어야 돼. 모르는 건 처음부터 그냥 버리시고. 이렇게 하면 결국 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점수를 가져갈 수 있지. 두리뭉실하게 공부하면요. 가장 큰 맹점이 전체를 다 모르는 느낌이 있다고 이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개론 과목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예요. 얘는 항상 시험 내면 뭐 있습니까? 이거 딱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요만큼 시험 내야 되는데 그건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뭐 있습니까? 특정한 파트를 모르면 빼버리고 아는 건 철저히 내가 가져가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아마 그러면 나중 가면 제가 설명할 건데 어쨌든 이 문제 40문항 중에 뭐 있습니까? 26개 맞춘 목적 아닙니까? 여기 몇 점이에요? 65점이죠.
그러면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학원도 모이고서 시험을 칠 건데요. 칠 건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험을 딱 쳐놓으면 반드시 뭐 있으면 내가 확실히 아는 거 모르는 걸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현재 보니까 아는 게 18개다. 그럼 결국은 이거 현재 아마 이게 45점이죠? 그죠? 생각할 때 보통 뭐라 합니까? 나 이 점수 맞추기 위해선 나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책을 다시 다 본다면 사람들이 자꾸 이걸. 책 한 권 다시 보게 있으면 굉장히 부담감이 클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이런 필요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있죠? 나머지 틀린, 자, 여기서 우리 여기 26개를 맞추기 위해서 결국 몇 개 더 추가해야 됩니까? 8개입니까? 그죠? 8개를 추가해서 어떻게 하냐? 분명히 시험 전에 확실히 아는 거 뺀 나머지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있어, 분명히. 그죠? 거기 있는 그 파트만 이렇게 뭐 있습니까? 예, 요것만 딱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한 개 한 개 그 양을 줄이는 거예요. 응? 줄여서 이 점수에 가깝게 만드는 게 목적이.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수험생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굉장히 점수가 45점이 적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부담감 딱 생기면서 뭐합니까? 책을 다시 본다, 전부 다. 그건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알고는 볼 필요 없잖아. 그죠? 내가 고정해서, 이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부족한 걸 채우는 거지, 목적이. 이렇게 하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이 확 준다고. 또 부담감 없어진다고, 이게. 이게 공부에 대한 전략이에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나중에 가면 모의고사 시험 치기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보시라고. 이게 훨씬 빠릅니다. 저도 다른 시험을 쭉 공부해 보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하거든. 시험 딱 치면서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확실히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게 있어.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점수에 맞춰버리는 거야. 더 이상 공부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하여튼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니 좀 보시라고. 예? 자, 어쨌든 그러면 결론은 이거죠. 이 전체의 네트를 알 필요 없다. 하여튼 난 모르겠어.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내가 공부할 건 요거야. 문제 할 필요 없어. 응? 요거 4개라고. 이 4개만 딱 하시고 나머지만 버리시라고요. 그 시험 나올 필요 없으니까, 시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도 문제 우리 중개사 뭐 있습니까? 문제를 한 3번, 4번 내봤어요. 4번 내봤네. 그러니까 우리 교수 대신 내가 한 4번 출제를 내봤었는데 이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냈는데 딱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보면 딱 나오는데 일반은 잘 모르지만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패턴을 맞추 좀 하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봐보겠습니다. 204페이지. 항상 굵은 글씨 제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제목이 부동산 문제. 자, 가볍게 그거 보지 마세요. 왜? 시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관련돼 있는 모든 게 속에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뭐 보니까 양갈로 2번 부동산 문제 특징이 크게 4개 있다죠. 이거 하지 마세요. 알 필요 없으면 뒷장이 5개 있네.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뒷장 206페이지 큰 2번 갑니다. 부동산 문제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무슨 문제 있습니까? 토지 문제죠. 자, 이거 보세요. 그 밑에 비록 우리 과거에 나왔던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기출된 게 2회 때, 4회 때가 있지만 나있지만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자, 이거요. 암기하지 말고 우리 토지 관련돼 있는 문제 뭐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원래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책 속에 그냥 집어넣은 거야. 토지 문제 뭐 있습니까? 응? 토지 부족해. 부족하지. 또 땅값 올라가지. 투기 문제 발생하지. 토지가 잘못 이용되고 있지. 한 명이 엄청나게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분배의 문제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등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 관련돼 있는 모든 문제 있어야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그거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볼게요. 이제 첫 번째 뭐 있습니까? 토지 문제 내용. 그래서 206페이지 동그라미 1번. 예, 물리적 토지 문제. 무슨 말이냐? 땅 부족하다. 동그라미 2번. 땅값 올라간다. 넘어갑니다. 209페이지 갑니다. 209페이지. 예, 3번.
토지가 비효율적 이용되어진다. 4번 토지가 뭐 있으면 분배 불공정성. 즉, 한 명이 엄청나게 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관리가 비원활하. 그 외 투기 문제 등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토지 문제 했지? 요거 할 거예요. 주택 문제. 자, 여러분 주택은 어떤 문제 있습니까? 주택 문제. 우리 살고 있으면 이 오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택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응? 주택 부족. 공급이 부족하대. 그죠? 양적인 측면이 부족합니까? 질적인 측면이 부족합니까? 양의 질이에요. 둘 다. 그런데 이런 참고를 있죠.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대충 얼마 되겠습니까? 대충. 응? 주택 보급률 한 얼마 되겠습니까? 95%. 좀 더 써보죠. 98. 조금 더. 108% 돼요. 108%.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108%인데 현재 자가주택 보급률은 59%야. 60%가 안 돼. 아니, 이론상 뭐 있습니까? 주택 보급률 100% 이상 넘어가면 결국은 1가구 1주택 달성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현재 본 자가주택 보급률 59%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응? 그러니까 그러면 왜 집을 못 보유 못 합니까? 그거예요, 그거. 집 한 채가 10만 원, 100만 원이면 집을 다 살 수 있어. 근데 기본 집이 뭐 있습니까? 1억, 2억 넘어가는 워낙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비싼 결과 뭐 있습니까? 예, 없는 분은 집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럼 구매력 부족 문제 있겠네. 딱 두 개. 그럼 해결 방식. 공급 부족합니다. 해결 방식 공급. 어떻게? 살 수 있는 능력 부족하대 어떻게? 구매력 높여주면 될 거 아니야. 소득이 증가되든지 보조금 등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주택에 대한 문제이고 해결 방식이야. 따라서 이거 지문 5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잖아. 이게 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주택 문제는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비록 우리 책에 보니까 가보겠습니다. 210페이지. 남아있는 게 첫 번 주택 문제인데, 고정이 뭐 있습니까? 갈로 2번 주택에 대한 문제, 유형이 1동그라미 1번 뭐 있습니까? 양적 부족 문제. D장 갑니다. 212페이지. 동그라미 2번 뭐 나와 있습니까? 질적 주택 문제죠? 자, 그리고 사실은 한 개 더 본다면요. 밑에다 동그라미 3번 써놔야 되지? 3번. 요거. 구매력 부족. 구매력 부족. 자, 그래 보시고요. 오다음 뭐 있습니까? 213페이지 주거비 부담 능력에 대한 문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만약에 저보고 공부하면 저는 이 책 그냥 아예 안 보겠어. 여기까지 안 보겠다고. 아니, 안 나올 거 굳이 볼 필요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이런 문제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215페이지. 자, 우리 문제 끝났습니다. 예? 끝났어요. 이제 해결 방식인 정책으로 갑니다. 215페이지. 자, 1번에 정책에 대한 의의가 있죠. 이런 건 보지 마세요. 할 필요 없으니까. 자, D장 갑니다. 실제 공부할 건 지금부터 216페이지부터 공부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자, 일단 거기 봐볼게요. 이제 큰 2번 나와 있죠. 제목이 뭐요?
그럼 이 말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정부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라고 가끔 시험 나와요. 나오는데 그럼 요 말 나오면요 반드시 하셔야 돼.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아까 했어.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합니까? 뭐 때문에? 네?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냐고요? 뭐 때문에? 이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 아니 생각해보세요. 전혀 부동산이 뭐 어떤 민간 경제에 맡겨두니까 부동산 문제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아무런 문제 없으면 개입할 필요 있냐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지문상에서 다음은 정부 시장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나오는 순간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 문제가 있어야 돼. 문제가 없으면 절대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 묻는 거고.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묻는 게 좋다. 이 문제가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요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민간 경제, 부동산 등을 맡겨두었을 때 시장 실패 등이 발생하면은 하면 개입할 수 있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또는 사회적 뭐 있습니까? 목표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요거 묻습니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요걸 항상 묻게 돼 있다고요. 문제는 우리 아마 지난주에 제가 시장 실패에 대한 예를 설명했죠. 그죠? 시장 실패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반드시 초과인이 발생할 때요. 네? 초과인이 발생되면 이건 시장 실패라고요. 만약에 어느 누구도 내가 노력했던 대가인 정상 이윤이 가져가면 절대 시장 성공이 시장 실패가 아니라고. 그래서 시장 성공 같은 말이 뭐냐? 효율적 시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시장 실패는 제일 중요한 말이 초과인이 발생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그러면 이걸 딱 묻는 순간 뭐 해야 됩니까? 좋다. 얘 반대 누구예요? 사회적 목표지. 사회적 목표는 뭐냐? 결국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없는 분한테 뭘 주는 거야. 그래서 느낌을 딱 보는 게 뭐 있습니까? 소득이 낮은 분한테 뭐 있습니까? 뭐를 준다 딱 쓰지. 쓰는 순간이 전부 다 사회적 목표야. 이러한 예가 가끔 우리 과거에 여러 번 시험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진 게 뭐 설명 쭉 들은다고 들으면서 이런 게 시장 실패 수정이다 이렇게 시험 나온다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이 거꾸로 공부하셔야 돼. 여기에 대한 예. 자, 잠시 볼게요. 시장 실패에 대한 예를 보니까요. 216페이지 볼까요? 맨 밑에 갈로 2번 가보세요. 2번 보니 시장 실패 원인 나 있죠? 동그라미 1번 가볼게요. 불안전 경쟁과 규모의 경쟁. 그죠? 우측 가볼까요? 동그라미 2번 외부 효과. 3번 공공재. 4번 뭐 있습니까? 불확실성 및 정보에 대한 부족. 또 있습니까? 네. 뭐 그 2입에 설명이 꽤 있는데 어쨌든 예, 이러한 예가 좀 뭐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시장 실패에 대한 예라고요. 사실은 이거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시라고.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거든. 소득이 낮은 분한테 어떤 걸 준다 이 말 나왔을 때면 여기가 사회적 목표고 그걸 뺀 나머지 몽땅 다 뭐 있습니까? 예, 시장 실패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좀 이따 제가 구체적 내용을 할 건데 요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개가 뭐냐? 요거요. 공공재란 놈과 뭐 있습니까? 외부 효과라는 게 분명히 중요합니다. 요 두 개가. 요건 요 두 개만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지만요.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뭐 있습니까? 이 속에 그냥 쭉 있다 생각하시고 굳이 암기하지 말고. 자, 일단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이걸 공부하는 방식 요거요. 항상 제목 나왔을 때 이 시장 실패에 대한 예를 묻거든 이렇게 이 문제를 푸시라고요. 자, 일단 예, 그러면 어떻게 묻는가 하면요. 우리 오늘 주기 뭐 있습니까? 프린터 내준 거 아니에요? 있죠, 그죠? 거기 있는 문제를 이렇게 시험 낸다고. 5번과 6번. 예? 5번, 6번. 그렇게 시험 내게 돼 있어.
5번 가볼까요? 핵심 뭐예요? 소득이 낮은 분한테 뭘 준다 이거요. 이게 시장 실패이냐 아니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그렇지, 그래 가야 되지. 사회적 목표다 해야 되지. 그죠? 6번은 뭐 있습니까? 6번은 요거 묻는 거예요. 불안전 경쟁 시장은 시장 실패인데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 있습니까? 개입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그렇게 묻는 거라 문제가. 그러니까 자꾸 키워드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7번은요. 자, 7번 요겁니다. 보세요. 요 의미예요. 잠시만요. 아니, 부동산 정보가 시장에 개입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오히려 정부가 시장 개입하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 심각한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 발생해서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정부 실패란 용어를 쓴다고. 어떤 게 있냐?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원주시에 보니까 특정한 지역을 재개발한 데 있어. 왜? 집이 상당히 낙후되니까. 이 문제 맞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한다라고 딱 공시하자마자 땅값은 엄청 뛰지. 그 투기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떤 국가가 개입하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뭐라는 다른 말로 정보 실패를 합니다. 그게 뭐냐? 거기 있는 7번 문제. 7번 문제. 맞죠? 그죠? 그렇게 이제 큰 틀을 자꾸 엮어 가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개론 과목은 절대고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좀 안 나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내가 이해해야지 결국은 어떤 문제 나왔을 때 따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민법이나 이런 건 대부분 법조문에서 그냥 그대로 나오겠지만 얘는 그렇지 못하다고 이게. 그래서 자꾸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책 복귀 이제 책을 보니까 요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책을 보니까 뭐 있는가 하면 218페이지 가보세요. 218페이지 갈로 3번 나 있습니다. 정보, 시장, 개입 나 있지. 그죠? 동그라미 1번, 2번. 2번이 중요한 거죠. 정보, 시장, 개입의 이유 해서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기역, 니은. 기역은 뭐야? 정치적 기능. 요건 뭐 할 목적이지? 키워드 뭐요? 기역번에 동그라미 2번에 기역번에 정치적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설명 다 있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 키워드를 자꾸 찾아가셔야 돼. 사회적 목표지. 자, 그리고 밑에 예를 들어서 그거 기억하셔야 되지. 그죠?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하여튼 어떤 걸 준다면 하면 전부 다 이게 이 사회적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만 줄 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다시 할게요. 하여튼 개론 과목에 하여튼 이렇게 하자고요. 중량 키워드 자꾸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응? 자꾸 연필을 가지고 활용하시. 책은 될 수 있으면 연필로 하시라고요. 절대 볼펜 하지 말고.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좀 지울 수 있거든요, 이게.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현재 뭐 핵심이 뭡니까? 정치적 기능, 사회적 목표 달성. 그 다음에 저소득층, 여기 핵심 아닙니까? 그 두 개만 딱 갖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밑에 있는 리언번 갑니다. 자, 경제적 기능, 키워드 뭐요? 시장 실패 수정. 그래 보시고요. 밑에 있는 양갈로 2번 정보 실패 설명 나 있는데 그 밑 우측에 뭐 있습니까?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자, 한마디로 정보 실패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아까 있던 기출문제가 거기 뭐 있습니까? 7번 있지. 이게 제일 핵심이야. 기출문제에 있는 우리 아까 제가 내드린 문제 있지 않습니까? 7번 그게 핵심이라고. 그렇게 시험 나오니까. 그죠? 그런 개념 아시면 돼. 자,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 있는 게 어디 있냐? 219페이지 보니까 박스 있죠? 그죠?
박스에 있는데 거기 자 시장 실패 원인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4번까지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굳이 암기하지 말라고. 왜냐면 절대 암기 못 할 거니까. 다만 시장 실패 원인 나면 절대 뭐 있습니까? 그 반대인 사회적 목표란 말만 없으면 될 거 아니에요. 즉 없는 분한테 뭐를 준다 이 말만 없으면 전부 다 이건 시장 실패에 대한 예가 된다 생각하시라고. 예,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정부 시장 개입의 이유 뭐 똑같은 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앞에서 중요한 걸 한 개를 해야 돼요. 다시 앞장 갑니다. 이제 앞장에 217페이지. 그럼 저 다시 정리할게요. 이 책이 좀 똑같은 좀 반복되어 있는데 216에서 219까지는 여기에 답니다. 응? 한마디 정리하면 요거라고 요거. 그러니까 요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문제 있어야 된다. 문제 없으면 절대 개입할 필요 없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묻는 게 우리 이와 같은 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국가 개입인데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발생한다. 이게 뭐냐? 정부 실패다. 이렇게 마시라고. 자, 그리고 거기서 구체적 내용은 공공재라는 걸 좀 따로 띄워보셔야 돼. 여기에 보니 공공재 우리 과거의 시험에 한 4번 나왔어. 근데 이것도 나오면 항상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자, 일단 여러분 공공재에 대한 특징을 보시는데요. 이렇게 좀 정리하자고요. 성격은 얘는 반드시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추고 있을 때 공공재예요. 그 결과 얘는 뭐 있습니까? 무임성차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뭔가 하면 과소생산되어진다. 앞으로 있죠. 얘 시험 나면 무조건 정답되는 건 요거와 요거야. 이거 2배는 절대 틀린 점을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요 두 개가 장난친답니다.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공공재가 뭐냐? 이제 설명드릴게요. 우리 공공재 반대가 뭐요? 반대. 네? 공공 반대가 뭐냐고요? 네? 뭘 고민합니까? 민간재지. 네? 또는 사적재. 네? 사적재, 민간재 쓴다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현재 우리 여기 뭐 있습니까? 원주의 중앙시장 가보니까 사과가 100개가 나와 있습니다. 또 원주에서 보니까 영화관 내가 영화를 볼 목적이에요. 또는 일기예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어떤 거는 사적재고 어떤 건 공공재입니까? 응? 어떤 건 사적재요? 공공재는 뭐지? 네? 일기예보입니까? 그 얘는 영화관에 있는 영화는 뭐요? 사적이에요? 아니면 공공재입니까? 혼합입니까? 자, 일단 봐볼게요. 지금 할 목적이 요거요. 요거 할 목적이야. 또 할 목적. 첫 번째, 여러분들 경합성. 경합이 뭐냐부터 합니다. 이 중앙시장에 있는 사과가 있는데요. 이때 보니까 우리 경제 원칙에 따라간다면 가장 높은 돈을 줄 수 있는 수요자가 이 물건 제일 먼저 가져가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1번 수요자가 제일 높은 돈을 주다 보니까 얘가 보니까 30개 정도 샀답니다.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이와 같이 뭐든지 경합이 되면 그 양은 줄게 돼 있어. 무조건 사적재는. 그런데 이 영화관에 있는 영화는 한 명이 보든 10명이 보든 그 양 줍니까? 주냐고요. 네? 거꾸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상암 운동장 있는데 거기 지금 한일전 축구하고 있어. 축구를. 그러니까 이 관람객이 내 혼자 있어. 있을 때 내 만족하고 꽉 차 있어. 꽉 차면 그 내 만족이 더 떨어집니까?
떨어지냐고요?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화관에 있는 영화를 혼자 볼 때 10명 볼 때 그 양이 주냐? 안 준다고 이게. 그죠?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이걸 우린 비경합성이라는 용어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배제란 의미를 설명할게요. 배제. 뭐 다른 거 없어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건데 돈이 없으면 영화 볼 수 있냐고. 있냐고요. 돈이 없는 분은 뭐 하는 거야? 배제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배제성이라고. 근데 일기예보는 돈이 없어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지. 이게 뭐냐? 비배제, 비배제.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드시 공공재는 비경합과 비배제 두 가지 요건이 둘 다 충족될 때가 공공재라고.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이 둘 중에 한 개만 충족되면 이건 공공재가 아니에요. 둘 다 충족될 때 공공재라고. 그러면 영화관은 뭐 있습니까? 보니까 비경합성이면서 배제성이 있는 거지. 이건 반반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 보통 뭐라냐? 준공공재 얘기. 자, 일단 그거 필요 없이 핵심은 뭐냐? 이게 핵심이죠. 이 두 개의 요건이 충족될 때가 공공재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이런 거 아닙니까? 국방이라든지 치안 같은 거, 또 여기 앞에 있는 도로 같은 거, 관공서 같은 거, 몽땅 다 공공재요. 그러면 이 공공재가 만약에 사적재, 민간재가 되면 어떤 현상이 있어 봐보자고. 사적재 또는 민간재가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 봐보자고요. 자, 일단 소방서가 있습니다. 예, 우리 집이 있는데 일단 이게 민간재일 걸 가정합니다. 자, 불 났어 집에. 나니까 내가 전화할 거 아니에요. 집에 불 났으니까 불 좀 꺼달라고 전화했습니다. 하니까 소방서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지금 가겠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뭔가 물어볼 거예요. 너 돈 있냐 물을 것 같아. 그죠? 민간재라면. 그래서 돈이 없다 뭐라 하겠습니까? 있을 때 다시 한번 전화해 달라 할 것 같아. 나 같으면. 당연히. 그죠? 근데 분명히 소방서는 이게 분명히 뭐 있습니까? 이 공공재지. 그죠? 공공재가 되어진 결과 불 났으면 무조건 와서 불 꺼줄 거 아닙니까? 꺼줄 때 뭐가 들어가지? 비용 들어가잖아. 들어가지만 내가 소방사한테 비용 지불합니까? 돈 지불하냐고요? 안 할 거 아니야 분명히. 그죠? 그럼 나는 뭐 있습니까? 소방서 때문에 혜택은 보았지만 아무런 대가 지불 안 했어. 이런 걸 뭐라면 다른 말로 무임승차자가 존재한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있는 소방서 측면은 뭐예요? 계속해서 비용만 나가지 들어올 수 있는 이익은 있냐고. 이익이 있습니까 이거? 없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정부 지원이 없으면 뭐 있습니까? 이 소방서 계속 살아남겠습니까? 점점점 집 하나 두 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생산량, 즉 소방서에 있는 양이 점점 줄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이 말은 결국 뭐 있어? 다른 말로 뭐요? 생산량이 점점 준다고 이게. 과대 생산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국가에서 뭐 있으면 소방서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지. 정부 지원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미를 잘 보셔야 돼. 절대 이건 과대가 아니야. 과수 생산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딱 요것만 정리. 더 이상 보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 아마 어디 보신가 하면요. 217페이지 보니까요. 그 동그라미 3번 공공지 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공이 나 있는데 자, 일단 저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키워드 한번 찾아보세요. 뭐 있는가. 키워드를. 첫 번째 뭐가 중요합니까? 둘째 줄 뭐가 나 있어? 바람직한 양보다 적게 공급된다. 이 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뭔데? 과소생산 묻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줄 뭐 셋째 줄입니까? 비배제. 또 비경합 어디 갔지? 없죠,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공공재는 소비에서 비배제성 단계 더 써놓으세요. 비경합성. 비배제, 비경합성. 밑에 보충 설명문에 설명 엄청나게 많은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개요. 비경합, 비배제성이 있을 것. 그 말만 기억하시고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걸. 예? 무인성체들 중에 뭐 있으면 이게 다른 말로 저기 있는 비배제지 이게. 이건 문제가 틀린 점 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무임성체라는 것은. 그래서 자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오늘 내드린 프린트 있죠? 거기 있는 8번 그렇게 딱 나와. 8번처럼 딱 나온다고요. 틀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아시면 돼. 됐습니까? 네. 자, 일단 저는 사실은 내용 꽤 많지만 이렇게 딱 넘어갑니다. 뭐 다른 거 대의성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어디 하는가 하면요. 지금부터 이제 이거 할 겁니다. 예, 220페이지. 일단 책을 하여튼 앞에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읽지 마세요. 시간 있는 분은 읽어보시고. 나 같은 절대 문제, 정책, 부동산 문제 아예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여기서 공부한다면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요것만, 우리 아까 했던 딱 내용은 제가 보는 이까지인 것 같아. 중요한 건 216페이지부터 219페이지가 해서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까지만.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자체를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컨트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요게 우리 과거에 한 4번 나왔거든. 근데 외부 효과 관련돼 있는 이게 한 16번 나왔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거 공부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현재 26회 시험 친 거 아니에요, 지금. 중요해서 16번 나왔다, 얘가.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러니까, 나오는 건 무조건 하셔야 돼, 무조건. 모르면 옆에 분한테 물어보는데 하여튼 무조건 내 걸 가져가셔야 돼.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예, 거기 있는 220페이지, 외부 효과에 대한 문제, 이건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죠? 하여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가져가셔야 돼. 자, 그런데 일단 요건,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좀 쉬었다가.